이걸 북한에서 지금 주도하는 사람을 저희는 현송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 현송월이 저기에서 음악하던 대중음악하던 사람이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다들 의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문화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북한에서 현송월이에요. 오, 와우. 여자친구들의 표절 뉴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야, 이거 북한 선생님이야? 이 부분이에요. 어머, 어머, 똑같아. 박자까지 딱 맞는. 춤이 맞아. 저 합친 거 처음 봤어요. 동시에 합쳤어요. 이게 한복이네, 한복. 우와. 오, 예린 씨다. 노랑머리 시절. 이야. 우와. 어때요? 이렇게 뭐 표절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합친 것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따로따로 봤었는데 이렇게 합친 걸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네, 유사하네요. 아니 북한 음악에서 안무를 우리 영상 여자친구가 안무를 붙였는데 맞잖아요 딱 지금. 맞잖아요. 네, 저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왕 따라할 거 가사도 따라하는 게 오. 완전 표절이지. 아니 왜냐면은 가사가 이게 조금 혁명적인 가사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왜? 핑거 TV. 네, 핑거팁이 탕탕탕 핑거팁 네 마음을 겨눌게. 탕탕탕. 네, 탕탕탕 이래가지고 약간 조금 북한은 혁명적이지 않을까. 이제를 겨눌게. 탕탕탕 핑거팁 네 심장을 겨눌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좀 가사도 조금 따라했으면 동지들이 더 반응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진짜 비슷하긴 그러네. 한데요. 비슷해요.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네티즌 수사대들은 수사 들어갔고 기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진짜요? 기소했어요. 너무 똑같다라는 거고 이 북한 노래 제목이 우리를 부러워하라예요. 근데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를 부러워하라면 부러워하는데. 자기네들이 원곡자여야 되는데 우리 여자친구 예린 씨 노래를 그 반주 부분을 갖다 쓰고서 부러워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모순적이고 네, 탕탕탕 써버려야죠.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 표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아버지는 영화광이었잖아요. 근데 아들 김정은은 팝, 음악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북한이 표절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 북한 김부장한테 그래요? 인정을 받은 겁니다. 마음에 들어야 돼. 축하드려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유튜브에서 이거를 핑거팁이 아니라 북거팁, 어머. 북거팁. 지난번에 우리 예린 씨가 또 시간을 달려서를 불러주셨잖아요. 어떻게 했더라 그때?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 그 동네를 말하지 못해서 동무조목 폭풍 속에서 혁명 동지가 되어줄게. 탕탕탕 핑거팁이 탕탕탕 손끝총이더라고요. 탕탕탕 손끝총 네 맘을 겨눌게. 탕탕탕 손끝총 탕탕탕 M60. 안무가 되게 조금 격해서 초반에는 맞고 싶었는데 두 번째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가지고. 저기서 나중에 이거 등장하겠네. 당황했다. 대전차. 이건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어도 네. 이거는 진짜 혼나지 않을까.
대전차. 오, 너무 무서운데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만큼 식구들은 이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좀 여자친구 노래 표절한 거? 아 저는 딱 듣는 순간 와 북한이 정말 이제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북한 노래 들으면 뭔가 막 일하러 나가야 되고 혁명성이 막 나오는 거였는데 이 노래 들으면 약간 신나고 약간 들썩들썩.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나 청년들한테 이 노래가 약간 먹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모란봉악단이 새로 등장하면서 표절 열풍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뭐 이렇게 표절할 수 있구나 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엄청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나만 한류 열풍 이미 접했잖아요. 그렇지. 딱 보면 이거 비슷한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을 때 편곡들 들으면서 이거 소녀시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남한이나 다른 나라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따라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구나. 좀 웃겼어요. 사실 제가 있을 때도 이 노래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노래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이 노래가 후렴부에 보면 무슨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를 부러워하라 뭐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근데 나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가 있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장기야. 맞네. 북한 노래에 대한 장기의 대답이었네요. 그러네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자, 오늘 이 표절 이야기 그리고 또 이 북한이 우리를 어떤 걸 따라하고 있는지 요거를 확실하게 좀 알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강동원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부러워하라는 노래가 북한에서 리메이크가 사실 된 거예요. 원래는 2017년에 그 청봉악단이 처음에 불렀었고 그 리메이크된 걸 다시 이번에 정홍란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북한의 리메이크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너튜브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여자친구 핑거팁과 너무 유사하다. 네가 달았네. 역시 네티즌 최고야. 어디가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나왔다.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이 노래 생각났다. 여자친구 핑거팁 이 노래 해서 그 영상까지 같이 올렸어요. 이 노래 링크까지 걸었어. 시간까지 나와 있어. 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는데 확인해 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건 정말 표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문 음악인에게 의뢰를 한번 해봤죠. 오, 의뢰도 하셨어요? 네. 뭐래요, 그러니까? 핑거팁하고 우리를 부러워하라는 노래의 일부 구간이 중복되는 게 맞다. 하고 두 곡의 음이름을 같은 주로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명확하게 표절이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동아대 정외과 교수님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맞춰가면서. 근데 사실 제가 그 북한의 사회문화, 음악을 연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중요한 행사 때마다 반드시 음악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 북한이 여자친구 곡 중에 2번만 표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요? 또 있어요? 아니, 계속 여자친구만 판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일단. 여자친구 좋아하나 보네.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 이 연간 2위 곡. 그럼 명곡이죠 진짜 시간을 달려서. 시간 날려서. 진짜? 이거는 못 들어봤는데? 시간을 달려서. 너무 비슷하다. 와, 어떡해.
죄송한데. 김정은의 옵틱?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아니 이럴 거면 레드벨벳을 부를 게 아니라 그새 여자친구를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셨지만 두 노래의 경우는 사실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디 정도가 같은 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리듬이 이게 16분 음표이고 펼침하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참조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너무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맞는 게 북한에서는 기존에 이런 풍의 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음대 나왔는데 다 클래식 가곡 이 위주로 맞아. 공부한 가곡을 사람들이라 많이 하지. 우리 케이팝 리듬을 만들어낼 능력이 현재 북한에서는 안 돼요. 많이 북한 들어야 가능하죠. 음악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창작을 하니까. 케이팝을 의도적으로 듣고 이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한 자락을 갖다 썼다. 이렇게 그리고 보는 게 볼 편하거든요. 수밖에 없는 게 이 곡도 지금 원래 있던 곡인데 편곡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북한이. 맞아요. 편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간주거든. 그렇지. 내가 이제 원곡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간주인데 간주 부분을 지금 다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지. 반주 잘 따라했네. 이거 근데 이게 주체 창법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하기가 어려운데 중국 노래 같은 거 따라하지 않았을 거 예전은요? 맞아. 사실 케이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했죠. 이 케이팝의 노래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으면 케이팝이 북한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네.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니까. 그렇죠. 넣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케이팝은 반드시 북한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여자친구 너무 인기 있었던 당시에 그룹이었으니까 그 노래는 당연히 아니 사실 뭐 북한에서 코요태 노래도 있고 다 그런데 뭐 여자친구 노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네, 원픽이라고 봐야 되죠. 이 노래는 예전에 온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다 알고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 몇 달 있다가 넘어가고 뭐 이러잖아. 근데 지금 딱 북한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게 여자친구 노래까지인 것 같아요. 현재는. 2017년. 2017년 노래. 지금 북한의 리메이크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북한이지. 따라 부르고 있냐? 자 이제 노래가 바뀌었나 봐요. 이제. 우선 초지에서 어머. 바뀌었네. 옛날에 이렇게 꺾으면 총살이에요. 어우, 큰일 나죠. 세기만 높이여 상처 많은 나 쏟다 조명도 달라졌어. 그래, 옷 봐봐. 구성도. 오페라 같아. 야, 이거 한 번 더 들려주면 안 돼?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이건 뭐 대박이다. 배경음악을? 네, 자료 영상에. 와 이거는 그냥 똑같은 그냥 그 음악 쓴 갖다 거네. 썼네. 100% 같은. 이게 최근 이 공개된 이 북한판 리메이크 곡들이거든요. 어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예 똑같이 그냥 갖다가 완전 썼는데 창법 아까 죽이지 않아요? 한 번 더 들려주자. 야, 이런 곡기를 처음 봤어요 북한에서. 아니, 옛날하고 다르죠, 이성 씨? 완전 다른 거죠. 옛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밖에 보셨죠? 군인들 군복 입고 할 때. 군복 입고 하는데. 군복 입고 하니까 다들 일하러 나가고 전쟁통으로 나가라 이건데
요즘에 젊은 층들은 사실 한국 음악 다 듣고 자랐는데 국가에서 이런 거 틀어주니까 들을만하다. 아 그래? 우리라도 좀 하네? 이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은하수 간현악단이 처음에 어깨 딱 파지고 나와서 조금 R&B 스타일 따라하려고 했지만 저 정도로 막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와 저명, 막 의상, R&B 너무 따라하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도 조금 버지 않을까? 이게 손동작까지 봤죠 아까? 끝까지. ICBM인가? ICBM이야? 아니 교수님 그 R&B 부분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제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이 지난해 정권 수립 74주년 이게 구구절 공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수 이름은 김유경이라는 가수고 지금 김정은의 사실 원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수. 이 노래 공연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평가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네, 이 공연이 개성과 특색을 잘 살린 참신하면서도 이색적인 편곡과 형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을 냈다. 왜 김정은이 오케이 한 거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데 경애하는 총기소 덩지에 직접적인 지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북한에서 지금 주도하는 사람을 저희는 현송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 현송월이 저기에서 음악하던 대중음악하던 사람이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다들 의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문화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북한에서 현송월이에요. 그 예로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현송월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게 만나서 물어봤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한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더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냐? 그렇게 꼬치 물어봐서 현송월이 끄덕끄덕 듣고 노트에 메모를 해가더래요. 탁현민 예, 탁현민 비서관.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문화는 결국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래. 이거는 누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에서 막아봤자 대중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 이게 문화의 힘인 것이고 K-팝 어찌됐든 김정은이 못하게 좀 막았잖아요. 못 듣게 막았으니까 아마도 많이들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베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북한에서는 작곡가나 작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영화나 음악 같은 건 김 부자가 워낙 좋아하니까 하나씩까지 다 터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케이 해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저런 편곡들 막 쏟아지면서 천재 작곡가, 천재 작사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편곡 너무 잘한다고. 근데 결론은 김정은이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K-팝을 엄청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영상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북한에서도 이제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김정은이 사랑한 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인터넷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북한 공연을 보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옛날식대로 계속하니까. 근데 좀 따라가려고 하니까 지시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세계적인 추세를 좀 못 따라가느냐. 계속 지시를 주다 나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못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나니까 그걸 풀지 않고 따라는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척은 계속. 얼마나 어려운데. 못하던 걸 갑자기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베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김정은의 비교해 보자고. 너무 어려워. 이게 우리 막 5천만 국민이 아무도 인터넷을 못해. 누구도 못하지. 인트라넷만 그렇죠. 하고 인터넷을 못해. 근데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공감하게 다 해외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나 혼자 엄청 힙한 거야. 제일 힙하고 제일 똑똑하고 맞아, 나만 알아. 제일 최신 정보를 알고 있고 제일 똑똑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일당 독재가 가능하구나. 1인 독재가. 실력이 없으면 카피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맞아. 당연한 거예요. 따라라도 해야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전 이후에 태평양 전쟁,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잖아. 북한 전부 미국 거랑 유럽 거 따라했지. 그러니까 일본도 다 유럽과 미국 걸 따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라고 했어?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우리 거 카피하냐고. 그랬더니 일본이 또 명언 하나 남기죠. 모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우리나라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집이 부산이거든요. 저희 집 옥상에서는 당시에 그때 틀리면 일본 방송이 잡혔어요. PD들이 다 와가지고 일본 방송 다 보는 거야. 카피해서 가고. 근데 안 걸려.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가전제품들도 디자인 싹 다 일본 뭐 소니 등 이런 다 카피를 했거든요. 맞아. 소니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이마이 이런 거. 맞아. 뭐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또 그 얘기를 한 거야.
일본에서 했던 말. 오방은 창조. 아 진짜요? 들었어요. 이게 흐른다니까. 그런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게 올라갔잖아. 재밌는 게 북한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모방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상옥 채원이 부같이. 근데 지금은 사람을 납치하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를 카피를 한다. 예전에 납치했네.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 최원이 그 여사를 납치한 이유가 북한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광이잖아요. 예. 맨날 이제 그 당시 이제 북한에서 만드는 영화가 수령님 사랑합니다, 장군님 만세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감동을 줄 것 같냐? 좀 유하게 만들어라, 유하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몰라요, 북한 모르지. 영화인들은. 어떻게 유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수령님 사랑합니다, 장군님 만세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지.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와라 해서 납치가 된 것이 신상욱 감독 최원희 여사인데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대놓고 홍보 영화 찍지 말라고. 말랑말랑한 영화를 만든 다음에 살짝 거기에 주체사상 같은 사상을 집어넣어라. 그대가 보고 싶어 이 모양을 하고 찾아왔어. 준이야. 도련님. 지금 이거 보니까 교수님. 네. 아니 상점에 잘못된 만남에 그 음만 따와서 계속 틀었어요. 그러니까. 참 궁금하고 죄송해요. 네, 이 영상은 2020년 북한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근데 이건 뭐 누가 들어도 다 김은모의 잘못된 만남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그 남한의 음악들을 네, 계속 카피를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선점 방식에 새 세대들을 겨냥을 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평양 문화어 보호법? 예. 뭐예요? 이게 북한에서 최근 통과된 법 중에 저희 같은 이제 북한을 보는 기자들이 표현하기로 한류 3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논란이 됐었던. 그 두 번째가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나서 평양문화보호법인데 이게 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은 처벌에 강점을 뒀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청 및 유포, 음란문 제작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 모두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중점을 뒀어요. 대신 청년교양보장법은 이런 사람들을 적발했을 때 어떻게 이들의 사상을 보존시킬 거냐에 대한 단속법이에요. 너무 감옥을 보낼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럼 세 번째 평양문화보호법은 저희들이 쉽게 말합니다. 오빠 금지법이라고. 와. 오빠 하지 말라고. 특히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 북한의 청년들이 남자친구를 부를 때 오빠,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오빠. 근데 이게 우리 영화, 드라마, 뭐 CF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제 친숙해진 거예요. 오빠 금지법. 그 두 번째 자기야 금지법. 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기야, 애기야. 평양문화보호법. 그다음에 대박. 이것도 북한 사람들이 많이 쓴대요. 헐. 대박. 대박을? 대박. 와 대박이야. 그리고 과거엔 안 썼는데 요즘엔 스트레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른들은 내가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우리 아빠가 야, 이건 뭐냐? 이거 뭐 은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북한에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뭐- 아파, 머리 아파, 어지러워. 그래. 뭐 이런. 열받아는 스트레스. 열받아도 없어요. 북한에 열받아 표현 없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쓰죠. 안 빡쳐. 근데 젊은 애들은 쓰죠. 안 빡쳐. 악체는 빡쳐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아이돌이 친구들끼리 이제 갖고 쓰긴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그러면은 북한에 계실 때 한국말을 제일 많이 썼던 거 뭐 세 개만 꼽아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애들이 맛깔나게 썼던 게 쫙살난다. 쫙살난다. 이게 한국 영화들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형사물 맞아. 이런 데서. 야 작살난다. 쌀난다. 근데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꼬야 할 거야 이 말이 있거든요. 나 할 거야, 나 잘할 거야. 이게 북한 말이 아니에요. 완전 남한 말이거든요. 또 젊은 애들이 나 이제 뭐 할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어요. 꺼야는 그 북한의 유머도 있어요. 꼬야. 어떤 거냐면 이제 시장에서 두부밥, 인조고기밥, 북한 음식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젊은 애 둘이가 와가지고 자기 뭘 먹을 거야 하니까 이 두부 파는 할머니가 두부밥이나 사는 주제 꺼야 할 거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보안원이 지나가다가 너네 꼼짝 말고 손들 거야 그랬다잖아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맞아. 그 말을 꺼야 꼬야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속하는 사람도 꺼야를 쓴다는 거죠. 손들 거야. 그리고 또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한국말 쓰는 걸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관리로 승급을 하려면 그런 딱지가 붙으면 안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괜히 한번 걸렸다가. 네,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해서 하는데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거랑 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대부분 다 쓰면 듣고 이해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경어를 쓰는 데서 상당히 또 이제 북한은 많이 안 쓰거든요. 경어? 네, 이게 뭐 말씀이라든가 하세요, 뭐 이런 말을 김일성, 김정일한테 많이 쓰다 보니까 보통의 관리들한테 그런 말을 쓰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전법 비슷한 거. 네네, 그래서 저도 군대 그 같다. 대학생 때 이제 청년 비서라고 있는데 그 유급일꾼으로 애들 그냥 괴롭히는 직업이 있어요. 맞아, 맞아. 뭐 생활총화 학습 맞아, 맞아. 강연에 무슨 행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 참가할 수 없으니까 계속 빠지고 도망치고 하는데 그날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계속 갈구는 거죠. 너 왜 그날 안 나왔어? 근데 아 사실 그날에 제가 뭐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너 한국 말투를 괴뢰 말투를 쓰네. 말씀. 네, 그러면 말씀을 못 드린 걸 어떻게 말을 하냐? 그게 무슨 그 우리말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좀 애매하고. 그치, 그거를 지가 안 하고 이상하잖아. 네, 저도 말해놓고 나니까 맞나 틀리나 애매하던 찰나에 친구 녀석이 저를 구한다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넌 왜 왔어? 하니까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빵 터져서 저희 세 명이서 다 웃고 그렇게 맞아. 헤어졌던 애매한 그런 게 있지. 야, 서로 아는구나. 네,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다 우리 말인데 한국말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면 북한이 사용하는 말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오빠라는 말도 그렇고. 그리고 녹두나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한국식 표현이라고 하면서 록두라고 쓰라는 거예요. 록두. 예, 옛날에 녹두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좀 극단적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옥지스러워. 말이라는 걸 사회에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인 사회예요, 이거요. 그래. 그리고 말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은 이게 한 사회에 퍼지면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스며들어 이게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뭐 헐 대박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쓰냐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쓰고 있거든. 그럼. 맞아. 근데 이런 남조선이란다. 이런 남조선이란다. 이런 나왔어 뭐고요.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왜?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회 지도층 이제 북한의 사회 지도층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남한의 이런 그 신조라든지 유행어를 계속 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리영호 알죠? 네, 2018년도 알죠. 북미 핵 협상할 때 이제 북한 외교 담당자가 2017년도에 이제 미국 뉴욕에 갔어. 네. 가가지고 이제 그 기자들이 물었죠. 이제 김정은이 뭔가 이제 그 극단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리영호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티즌들이 2010년도에 만들어냈던 어떤 우리 신조어를 썼어요. 뭐 진짜? 그런 게 있어? 신조어?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야, 이거 모르겠네. 자, 여기서 헷갈려. 우리 남한 네티즌이 만들어낸 신조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딱 봐도 알겠어. 저도 알 것 같아. 알았어. 뭐야? 뭐. 역대급? 오, 빙고.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건 원래 쓰는 말 아니었어. 근데 역대급이 네티즌이 만들었어요? 이게요. 2010년도에 이제 그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만든 말인데 그때 유행했어요. 그 당시 이제 리영호 이 양반은 재밌다. 처형설은 돌았지만 처형은 안 되고 숙청이 된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이 북한 정권 최고위급도 지금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 남한 네티즌이 만든 신조어를 썼다는 건 그만큼 그 고위급들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북한이 사실 한국 거를 지금 보고 베끼는 게 정말 편할 수 있는 게 말이 통하지, 문화가 통하지, 한국 사람들 걸 너무너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니까 베끼기가 너무 좋은 한계. 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힘들겠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요즘 이게 최고 이 강냉이가 핫 이슈 아닙니까?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거 아니야?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언어가 친구들 사이에 서울말을 하다 보니까 간부들을 만났을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대박, 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밥 안 먹었다고 얘기한 거 갖고 혼났거든요. 시진이 밥 먹었어? 그래서 아니요, 저 밥 안 먹었는데요. 했더니 넌 남조선 말투 쓴대요. 그래서 제가 전 태어났을 때부터 안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안 먹었단 말이 그거 계속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밥 안 원래 먹었어? 북한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 밥 안 저는 먹었어. 밥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지 않았다. 그래서 안 먹었어, 안 할 거야, 아니 앞에 가는 게 다 남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 버이언한테 엄청 혼났었어요. 아 근데 진짜 북한에서 이제 뭐 많이 한국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부네 집 자식들이 한국말을 더 많이 써요. 맞아요. 하도 많이 보다나니까 밖에서는 좀 금지되고 있지만 안에서는 진짜 많이 써요. 맞아. 간부들이 많이 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모순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음악 정치 변천사를 또 한번 살펴보면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이 얼마나 이 모순이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선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나가며 로키 아니에요, 로키. 아 지금 이거 우리가 깐 BGM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다 나와. 와, 솜돌이프. 이거는 미국 자본주의의 끝 아니에요, 디즈니는. 즐겁다 시골의 경마 두다다 두다 널 따라 경마장이다 오두다들 보자마자 삐뚤어졌다. 대박. 김정은이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이런 음악 공연을. 아니 이럴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나요, 우리가? 북한에서 음악은 수천 수만 톤의 식량을 대신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악이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서는 은하수 관현악단이라든지 또 보천보 전자악단이 있었고 또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김정은 등장과 함께 나왔던 악단이 모란봉 악단이에요. 지금 디즈니 캐릭터랑 함께 나왔던 김정은이 그때 젊은 나이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젊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공연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인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북한에 그런 말이 있죠. 발은 여기 붙이고 맞아요. 눈은 세계를 세상을 보라.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터넷 안 되는데. 인터넷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명곡들을 직접 김정은이 보여주면서 세계 추세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변화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의 음악 악단은 단순히 뭐 음악을 즐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선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숨어진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 너무 흥미롭게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김정은의 통치 메시지를 여기에 숨겨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까 미키마우스 나오고 로키 나왔던 공연이 2012년 7월이에요. 2012년. 시점을 보시면 김정은이 전면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때. 맞아요.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참관한 공연에서 미국의 애니메이션이 뒤에 그냥 흐르거든요. 디즈니께. 대놓고. 그걸 흘린 것도 처음이고 최고 지도자들이 보는 공연에서 미키마우스가 나온 것도 처음이고 거기에서 로키 음악 나왔죠. 가장 이 모란봉 악단 공연 후반부에 어떤 음악이 흐르냐면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마이웨이가 나와요. 마이웨이 있었어, 맞아. 순풍 속에
이 마이웨이를 그때 그냥 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다들 왜 김정은이 마이웨이를 가장 마지막쯤에 염주하게 했을까 그리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마이웨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 달리 적어도 문화에서만큼은 제 길을 가겠다. 개혁 개방을 시도하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나의 있다는 게 사실 전문가들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2012년 7월 그 공연을 보고 김정은이 너무나 흡족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도 파격적이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저 공연이 더 파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금기시됐던 것들을 다 파헤친 거거든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생각이 있어요. 예. 중간에 로키 음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국 곡이라고 표기하고. 그게 이제 그 빌 콘티가 작곡한 Gonna Fly Now라는 곡인데 날아오리라는 뜻 아닙니까? 돈 날아오리. 앞으로 나는 미사일을 날아오른다. 이게 2010년에 이미 여기까지? 이거는 어떤 그 유화책이 아니야. 미키마우스랑 곰돌이푸가 이제 인지로 끌려 나온 거야. 아, 어떡해. 미국을 향해서 했다. 저렇게 해석을 하지. 마이웨이. 진짜 저도 한때 이 월트 디즈니에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희 사장님 마이클 아이즈너의 철칙이 그거예요. 안 한 게 없네요, 진짜. 절대로 우리 저작권은 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예전에 그 얘기 재밌었어요. 무인도에 갇혔을 때 구조당하려면 디즈니 미키마우스 그리면 저작권 받으러 온다. 오,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월트 디즈니의 이런 컨텐츠를 썼는데 저작권료는 냈을까요? 그건 제가 정확히 취재했어요 그때. 신기하다. 북한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고 그럼 디즈니가 가만히 있었을까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12년 7월 공연 직후 몇 주 후에 미국의 국무부가 디즈니의 입장을 대독했어요. 월트 디즈니사의 고유한 저작권을 북한이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라고 북한에 강력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뒤로 디즈니 영상이 북한 무대에서 사라져요. 우와, 재밌다. 재밌다. 대신 어디에 등장하냐 미키랑 미니, 곰돌이 푸, 피그렛 이런 것들이 애들 필통, 책가방, 티셔츠, 스케치북, 연필에 엄청 다 막 갖다 쓰네. 자 교수님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뭐 편집할 때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갖다 쓰고 그냥 북한에 뭐 이러는 이유가 또 있겠죠. 북한에서 지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계속 단속하고 통제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장론이라는 것은 촘촘하게 모기장을 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모든 것을 막겠다. 와, 그 막겠다는 모기장. 그게 모기장이에요. 표현이 예술이다. 네, 모기장.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모든 걸 막겠다 했는데 뚫어야겠네.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 이제 완전 뚫렸네요. 그러니까. 이미 뚫었네. 네, 모기장론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단속하고 통제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되 주체적인 변화를 시킨다. 굉장히 또 모순인 거죠. 외부 정보는 막으면서 오히려 남한의 문화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또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마당을 통해서 뭐 한국의 물품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의 말투나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은 다 따라하는데 정책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이죠. 모기장 딱이다 표현이. 얼마나 성가시겠어. 진짜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있어. 이게 꼭 누구 들어갈 때 모기가 같이 들어가. 맞아. 지금 열심히 들어간 거야. 아 재밌어.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강 교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강동환 교수님께서 대단한 이력을 하나 좀 쌓고 계십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계시다고요? 네. 쓰레기를 모으고 계시다고요? 네. 진짜 환경 운동하시나? 안 버리고 집에다 모아놓는 거 병원 가시는데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네, 완전 쓰레기 교수가 됐고 쓰레기 교수가 됐고 쓰레기 교수.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중국이나 또 러시아 이렇게 북중 국경에 가서 주로 망원렌즈로 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이제 희귀 사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 북한 물건, 담배, 화장품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현장 연구를 이제 못 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그 이만갑에 출연한 이후에 제가 중국에서 추방이 됐어요. 이만갑 때문에. 이만갑이 힘이 그 정도예요? 나 오늘 공연 가야 되는데? 여기 나오면 중국 못 가? 잠깐 그럼 예리는 어떻게 해? 네, 사실 뭐 이만갑에 출연했다고 추방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내용도 또 책으로 내고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이 음악국을 통해서 이제 방영되다 보니까 좀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던 것 같고요. 또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중국에 북중국경에 갈 때 뭐 30여 명 정도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검문소가 있어요, 북중국경에는. 근데 30명 중에 29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권 검사를 하는데. 근데 제 여권만 검사를 하면 당신은 중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돼서 코로나 직전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추방이.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교수님은 진짜 중국 못 들어가게 되셨고 네. 이제는 그러면 북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큰 망원렌즈 사실 굉장히 고가의 장비거든요. 이걸 들고 어디에 가야 북한을 좀 촬영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서해오도. 왜냐하면 서해오도는 연평도, 병영도, 대청도 뭐 이런 지역인데 북한과 불과 한 4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망원렌즈로 이제 북한의 실상을 좀 찍고 그걸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사진을 찍고 나오다가 해안가에서 북한 물건을 발견한 거야, 쓰레기를. 네, 안녕하세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입니다. 서해안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고 그걸 통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쓰레기 줍는 교수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우와. 교수님 저렇게 입으니까 되게 영하다. 언제요? 원리.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뭔가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 찾았죠? 백학치약 하나 일단 주었습니다. 네. 백학치약. 깍치야? 와 진짜 있어. 지금 바위스금 아래에 있는 건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맞네요. 네, 여기서 하나 찾았는데, 자 보시면요, 이거 분명 칫솔입니다. 이렇게 생긴 칫솔. 신기하다. 저는 이제 영상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교수님이 쓰레기를 줍고 좀 자괴감 들지 않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네요. 아니에요. 엄청 재밌게 하시는데? 누가 보면 금반지 찾는 줄 알고. 인생의 소확행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건 정말 너무 힘들게 이제 찾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뻤던 거고, 저는 부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인천까지 가면 5시간 이상 걸리죠. 인천에서 병영까지 5시간이에요. 배 타고. 네. 그리고 그렇게 가서 해안가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해안가에. 거기에 그 추운 때나 뭐 비거나 눈이 오나 그냥 쓰레기를 막 줍는데 쓰레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10개의 쓰레기 중에 북한 쓰레기는 한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넉마군처럼 그냥 이렇게 주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한 박물관을 나중에 세우는 게 꿈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물건은 뭐든지 다 구했던 거죠, 지금까지. 북에서 떠내려온 것 중에는 지초론이 제일 커. 지초론이 제일 커. 박물관은 뭐예요? 제일 1호. 살아있는, 박물관은 살아있다. 저도 박물관에 이제 만약 세워지면은 저도 가서 서 있겠습니다. 한 채로 떠내려. 근데 거기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 그냥 해안가에 막 들어갔어요. 근데 지뢰밭에도 그냥 들어가서 군대 5분 대기조 있죠?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거. 네. 안 밟은 것도 진짜 대단하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면 군부대에 이제 협조를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협조를 해줘서 제가 늘 감사하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인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말도에는 가보셨어요? 말도는 못 갔어요. 말도에가 제가 그쪽으로 떠내려와가지고. 이런 거 떠내려면 어떡해요? 큰 쓰레기가. 말도에가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립니다. 말도에 추천할 게 없어요. 가까워요, 북한. 말도에가 북한하고 4km가 아니고 2km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눈에 보이네.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보일 정도니까 말도에. 같이 가시면 되겠네 이제. 많아요. 많이 떠내려요. 뭐 사람도 떠내려는데 뭐 물건을.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모집한 쓰레기를 오늘 한번 우와. 셔터를 열어보세요. 궁금하다. 아니, 경매하는 건 아니죠, 경매하는 건.
진짜 다양해요. 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다양하게. 아주 쓰레기란 쓰레기를 다 모으시네. 야, 서해 5도에서 그리고 이게 진짜 모으는 사람들은 한 개씩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치약도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야 저희가 모으는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또 이래요. 치약이 많네. 뭐 제 주변에 중 화장품 공장. 면이 지금 보이거든요. 면은 저는 이게 우리 매운 신라면인 줄 알았는데 즉석국수라고 써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매운 신라면하고 좀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따라했네. 색깔이. 똑같아 색깔. 지금 새우맛 튀기라고 돼 있네. 튀김도 아니라. 바삭바삭 똑같이 썼어. 요 새우 모델이 우리 새우깡 모델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모델이. 그러네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똑같이 새우 튀기 과자, 똑같은 새우맛 튀기 과자인데 서로 회사가 다르고 디자인이 다릅니다. 지금 뭐예요, 그건? 이게 우리 맥주인가? 다들 알고 있는 대동강 생맥주인데 대동강이. 우리 탈북자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자마자 제가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숫자 이란 숫자. 2리터 아니에요? 아니야, 1.25리터예요. 아니 대동강 맥주가 번호가 1번부터 맛에 따라서 맥주가 달라서 나고 이렇게 있어요. 호흡의 비율에 맛이. 따라서 대동강 맛이 다 맥주 다른. 번호가 달라요. 그럼 1번이랑 2번이랑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호흡과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이 이제 다른 거죠. 아, 그럼 자기 취향 따라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취향이 그거 좋네요. 세분화돼 있네? 아니, 돼 있는 거죠. 김정일이 유일하게 자랑스러워했던 남조선 맥주보단 북한 맥주가 더 낫다. 그게 좀 그러네. 이거 되게 신박하다. 자, 이거 띠를 하나 구하셨는데 이건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완전 크다. 코카콜라가 아예 대놓고 있습니다. 북한 거예요, 근데 혹시? 네, 북한에서는 예전에 이제 코코아 향 탄산 단물이라고 콜라를 불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직접 이제 카피를 한 거죠. 라이센스 없이 이렇게 막 써도 되나?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사실 코카콜라의 비율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맛의 비율을. 모르죠. 네, 그런데 북한이 드디어 이렇게 원재료를 공개를 했어요. 오? 진짜? 어떻게 알고 경계했대요? 이제 아무나 코카콜라를 만들 기업 수 있어요. 비밀을 막. 코카콜라의 주 원료. 레몬사. 나무잎이 어딨어? 코카나무잎. 네, 그거를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북한이 이렇게 주 원료를 코카나무잎, 콜라나무 열매, 탄산가스 이렇게 공개를 이제. 근데 대학의 비율까지 나와 있진 않죠? 비율은 없어요. 네. 우리 쓰레기를 주스러 다니시나 했는데 우리도 재밌네. 약인데 요거 약간 이름이나 디자인 우리 거 흉내낸 것 같지 않아요? 딥판 이러면은 우리 그러네.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 여기 마스크도 설명을 못 오, 마스크.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이게 최근 거래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게 북한의 모든 제품에는 이렇게 국규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국규. 국규의 앞에 있는 번호는 1년 번호고 뒤에 있는 게 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국가 마스크 제정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오셨으면 못 본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다 보면서 다른 건 다 알겠어요. 수긍이 가. 근데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신발? 신발. 서진 교수 어릴 때 신던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북한 건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게. 사실 여기 나머지 제품들에는 다 국규가 있는데 예. 신발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밑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밑에 보시면 바닥. 바닥. 네, 바닥에 뭐라고 쓰였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아주 자세히 보시면 신의주라고 쓰여 있죠. 네, 신의주 신발 공장에서. 네. 북한은 신발이 신의주에밖에 없죠. 그래요? 데가 거의. 아, 신의주? 다 신의주 신발이에요. 거의 다 신이지. 이거 봐. 이거는 저 공장에 생산된 게 아니라 핸드메이드. 그건 만든 핸드메이드. 거예요, 저거. 만든 거라고요? 당연히 여기 밑에 보시면 바늘질을 했어요. 실로 바늘. 이거 수행평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자는 거. 그리고 신발들 보면은 이게 꼬맨 자국들이 있어요, 이게 다. 저는 이게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아까 처음 봤을 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인 것처럼. 이거 빈티지겠죠? 지금 이거는 뒤에 칠보산이라고 쓰여 있죠. 네.
북한 산인가? 네, 칠보산, 북한에 있는 산인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네. 그런데 다 기웠지만 북한산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영리한 노구리다. 오. 왜? 영리한 노구리야. 영리한 노구리. 그러네. 노구리인데 영리예요? 영리한 농구.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래요? 오름의 길이가 4m니까 이걸 4겹으로 쪄보면 자, 이렇게 하면 1m짜리 차가 돼. 이거 신으면 영리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아, 된장통. 된장통 이게? 된장통 아니야? 이게 젓갈 담는 건데 진짜? 이게 보통 북한에서 이제 물 길러 갈 때 쓰기도 하고 또 젓갈 담아서 시장에서 팔기도 하는데 김장도 담아. 아니 이거는 물 닮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빵통 저거는 많아요. 저 빵통이라고 하거든요. 빵통? 그래서 아저씨들이 술 담아 마시는 거. 아, 이게 술 담아. 이거 휘발유통 아니에요? 휘발유통? 사실 이거는 제가 북한 거라고 확신은 해요. 청천강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 SNS에 이제 올려놨어요. 네. 혹시 탈북민들이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당연히 이게 그 북한에서 온 100리터. 네, 100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야, 얘도 탈북하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똑같이 그 통도 여기 보면 북한 거라고 알 수 있는 게 신흥 영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신흥 영예 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아, 영예군이. 영예군인.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뭡니까? 자, 지금 은하수 생맥주 페트병인데 첫 번째 국규 22,000번 넘버링이 돼 있고요. 네. ISO라고 ISO? 봐도 ISO 인증을 받았다고 지금 해놨는데 약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요 은하수 맥주의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 구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지역 번호가 서울이랑 똑같아요. 거기 공이가 써 있어요. 평양의 공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맞아. 평양의 공이야. 세 번째 우리랑 똑같은 책에 바코드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럼 계산할 때 삑 찍어 이렇게요? 그러게. 근데 저는 보다 보니까 여기도 QR 코드가 있더라고요. 마스크인데 QR 코드가 있었어요. 맥주에도 QR이 있어요. 오 여기도 있네. 아니, 맥주에도 있어요 QR이. 이게 있는 이유는 계산할 찍는 때. 건데 찍어요?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찍어요. 진짜? 마트에서. 찍어요. 마트에서. 나와요? 자, 찍어볼게요. 뭐가 나와요? 나와요? 그걸 된대. 뭐가 잡히긴 해. 해봐요. 잡혀. 나온다. 잡혀. 이거 이쪽으로 보냐고? 그걸 된대. 해봐요. 아픈다고? 등록이 안 될 것 같은데. 오, 자자. 나와요? 잡힌다. 오, 자자. 나와요? 야 중국 쩔지 와서 봐. 중국말로 써 중국말로 나와 중국말로. 신기하다. 깨진 거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 한국말. 자, 교수님. 네. 이 중에서 교수님이 가장 아끼는 쓰레기는 최애 쓰레기. 제 쓰레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 혹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진짜 바늘을 찾았어요. 진짜네? 제가 진짜 바늘을 찾았어요. 진짜네? 이게 떠내려왔다고? 뭐예요? 이거 안 쓴 건데. 링겔 바늘이요? 새 거네? 주사 바늘. 이게 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다른 것들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마켓을 차리려면 품목별로 다양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의약품을 별로 못 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 꼭 의약품을 줄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힘. 오후에 가서는 못 줬어요. 근데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는데 그 자리에 이게 딱 있었죠. 이게 만약에 정말 주사 바늘만 있었으면 북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대동강 주사기 공장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떠내려올 수 엄청 있었단 아파요. 말이에요. 네. 그죠? 정말 이거는 제가 죽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모은 거를 네. 쓰레기를 우리 혹시 정보 당국에서 우리도 보여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보 당국은 아닌데 국내외 언론에서 사실 외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프랑스 모 언론사는 이것 때문에 직접 한국에 저를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 서해안의 작은 마켓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네. 모든 종류의 제품들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죠. 그러네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 교수님이라 그러잖아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고현학이라 그래요. 고현학? 그러니까 고고학은 옛날 물건을 연구하는 건데 고현학은 현재 물건. 쉽게 말하면 북한은 우리가 접하는데 정보를 갖다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물건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산업 디자인이 어떻게 발달하고 요즘 취향이 달라지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식 학문 분야입니다. 그 얘기 있어요? 맞네요. 그래요, 재료가 그래요. 어떻게 있고. 고현학. 아까 이 아이템들을 보면서 그 제가 아까 들고 있던 대동강 맥주 숫자 2 써 있는 거 그 의미를 알고 나서 놀랐는데 맛이 그렇게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수제 맥주나 있을 법한. 예, 그만큼 그 소비자들의 취향을 좀 많이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맛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취향을 감안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북한에는 산업 디자인 분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산업 디자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김정은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에 2010년에 김정은의 인민소비품 향상이라는 교시가 벌써 나와요. 김정은이 최고 통치자로 전면에 나서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 중후반부터 이런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형식의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본격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 연말을 저희들은 주목합니다. 이때가 나온 게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 10년을 맞아서 소위 김정은 주의를 대내외에 선포하던 해가 2021년 11월부터예요. 김정은 집권 10년 차. 그때부터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어디를 가냐면 아까 말했던 아이들이 매는 책가방, 아이들이 매는 필통, 옷, 모자, 캐릭터 상품들 그때 막 지휘하는 악단이 김정은 얼굴 그려진 힙한 티셔츠 입고 나오기도 해요. 맞아. 우리 영상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쓰레기가 떠내려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본 건 카탈로그로 북한이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실제 주문해봐 보내줄게 라는 의미인데 실제 이게 생산되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쓰레기들은 이런 아이템들은 이런 보물들은 이런 아이템들은 직접 북한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사용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된 쓰레기 아이템들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로켓 배송은 잘하겠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입증이 된 건 사실 아까 본 건 백학치약이나 백조치약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내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조잡하고. 근데 그 카탈로그에 있었던 것들은 아마 이런 제품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포장이 굉장히 잘 돼요. 이거는 인삼치약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 영어까지 쓰여 있어요. 비싸 보여요. 네, 수출하기 위해서 거예요.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포장지도 보시면 되게 고급스럽게. 맞아요. 그리고 치약도 이렇게 아까 보신 것과는 전혀 완전 차원이 다르네. 다른 제품. 약간 우리나라 걸로 헷갈리게 하는 수도 있겠어요. 대한민국 제품. 이게 2021년 김정은이 전 산업 디자인의 혁명화를 지시하고 나서 최근에 만들어진 생산품이거든요. 잘했다. 근데 북한이 나름 고려 인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많은 제품에 인삼향을 배가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심지어 홍당무 치약인데. 당근 아니에요? 네, 당근. 주 원료를 보면 비타민 C, E, A.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치약하고 또 수출하는 제품은 좀 다르다 하고. 그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이건 중국에서 제가 직접 사온 거고. 이게 평양에 가면 그 이 고급 브랜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빌딩이 있어요. 그래요? 평양 화장품 공장 옆에 하나의 빌딩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4층짜리인데 다 이런 것만 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면 일단 앞에서 상담사가 피부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피부 뭐 형태, 뭐 건성, 지성 이런 거 대충 가려주고 여기서 제품 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백학치약이라든가 이런 건 좀 너무 대중적인 브랜드고 사실 사람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너와나라든가 낙가밤이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지어는 막 1,000불까지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1,000불이요? 네, 그리고 뭐 유럽 무슨 경시대에 나가서 뭐 금상을 수상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외국산 인증 딱 해주고 그렇게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제 혹해서 가는 사람들은 가서 싹스러운 명품관이구나. 네네 그런 화장품이 내수 시장이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북에서 체감한 거는 2015년부터는 이제 국산 브랜드들이 막 쓰러져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국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 시장에 파는 거 이런 걸로 좀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구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서 주민들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속이고 아니면 얼르고 달르고 하는지를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요 북한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제품도 아이템들도 수출용 제품 몇 개 나왔었으니까 예린 씨는 북한에 선전 매치하면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그 조선중앙TV에서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막 위대하신 막 이러면서 그게 제일 생각나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태양을 감히 가려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 어릴 때부터 봤던 그런 게 인상 깊어요. 그분이 고려 때부터 살아있는 분.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 나는 영상을 딱 보면 아휴 저 나라 그대로구나. 아, 이게 너튜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영상 많이 뜨잖아요. 근데 브이로그 같은 거 해보셨죠? 생활. 네, 저도 약간 팬들한테 보여주려고 약간 일상 브이로그? 네. 약간 먹방. 약간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 하면 또 이제 북한 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몇 번 얘기 나왔어요. 북한의 브이로그, 북한이 브이로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영상 또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깜짝이야. 이거 한국 사람 같아. 우와, 깜짝이야. 예린 아니야? 맞구나. 저거네요. 에피타이저. 평양에 미인이 있다 생각해. 북한이 많이 세련해졌네. 왜 저런 사람들이 섞으라 했어? 위대한 실험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곳곳마다의 식료품 상점들과 남세가의 상점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육아 시간을 이용하여 신선한 남새를 사려고 여기 바탕방 백화점에 왔습니다. 파리스팀의 피시정씨를 좋아합니다. 피시정씨를 좋아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근데 메시를 어떻게 알아? 프리미엄 리그를 계속 보여줘요. 좀 보여줘. 북한에서 조선중앙 TV. 나 크리스토스를 좋아하는데 난 피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씨가 제일 좋아. 벤제마. 키즈 유튜버도. I'm Song I-im from Pyongyang. I'm 11 years old and 5th year in the primary school.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리스tun이입니다. 나이는 7살이에요. 오늘부터 리스tun이의 1인 TV를 시작하겠어요. 1인 TV? 그럼 잘 들어봐 주세요. 내가 하민의 자전철마타에다 키읔키읔이 씨가 뜨겁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럼 난 연기를 내요. 재미나는 나의 생활을 더 많이 보여주겠어요.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와, 영어로 이제는. Sengiljo는 현재 a modern fitness center and personally named Pyongyang Stretch Fitness Center. 뭐야, 이거 뭐야? 3D. How do I look? Is it pretty? This is our traditional Korean costume.
Koreans love to wear this costume on every possible occasions, like on the day of the sun, New Year's Day, fall holidays, and even on their wedding day. 저 여기 던질 순간에 이 손가락 놀아. 네. 던지라. 그거 나면 되나요? Today I came to have Korean bulgogi. 야, 근데 저거 한국 따라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저렇게 싸먹는 거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쌈을 안 싸먹어. 쌈을 안 쌈밥이 싸먹어요. 쌈 싸먹는 거? 그러니까 밥에다가 싸먹는 거 있었는데 저렇게 고기랑 막 다 여러 가지 넣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따라하는 것 같은데. 못 먹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고기나 이런 걸 먹을 때 항상 고기랑 양념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맞아, 이렇게 그냥 야채랑 안 먹고.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와 이게 그 느린 거나 이런 막 비린 걸 다 잡아주는구나 맞아, 이러면서 맞아.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저 친구 지금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한국식으로 먹는 거네. 네. 오늘은 봅니다. 어때요? 브이로그 보니까 어때요, 유리 씨? 저는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이제는 열려 보인다?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뭐지? 왜 이제 이런 것까지 하지? 이 시기에. 오, 신기하다. 교만하면 살만하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북한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뭐 조선중앙 TV라든지 신문을 통해 가지고 대선전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세계 트렌드에 맞게끔 그래도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북한도 살만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좀 마인드를 좀 바뀌려고 그래요. 북한이라고 하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여기선 고무만 받고 북한 사람들은 매띠만 맞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보니까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려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나요? 돼요, 돼. 법적으로. 돼요, 지금? 누르면은 혼나나? 아니. 저도 지금 떠오르는 유튜브로서 경제 유튜버니까 한번 봤어요. 한번 구독도 해보고 좋아요도 눌러보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될까 해서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정보통신망법 44조를 보면은 북한 체제를 선동, 홍보, 이 찬양하는 컨텐츠를 유통하거나 공유하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유튜버들이 운영 주체가 북한 당국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통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일단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현재까지는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건 컨텐츠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놓고 위대한 우리 위원장님 이거를 공유하면 안 된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북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머 너무 정말 불고기 맛있어. 이거는 아직까지 단속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북한 이런 콘텐츠 여러분 보신다고 처벌 안 받습니다. 일단 문화적인 우열이 이미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의 어떤 효과를 못 주니까 요즘 핫한 건 북한 그 브이로그 중에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유미라는 친구가 하는 유튜버 영상이 아까 쌈 네네네 요즘 인기가 있어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예전이랑 좀 많이 세련돼졌어요. 예전에는 좀 뭔가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어린 아이가 와서 정해진 말 암기하고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기스준이입니다. 나는 청소년들을 졸업하고 이제 김성주 소학교를 다닌답니다. 엄마는 나의 생일을 모두 찾아보겠다고 말했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봤던 이 유미라는 친구가 하는 유튜브는 굉장히 자막도 영어로 되고 보면 다 조명을 쳐요. First, I send my heartfelt thanks to every single one of you. I lost the track of the time. I have got to go home now. Bye bye. 대한민국 쪽 풍을 많이 반영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지만 목적은 뭐 선명하죠. 대놓고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서고 은근히 김정은 지도 체제의 어떤 업적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목적이 분명해 보이죠. 결국에는 찬양고무의 새로운 뭐 요즘 그 최신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실컷 얘기했잖아요. 북한이라는 굉장히 통제적인 국가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김정은 하나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터넷 허용이 3층 서기실 내부에서도 아마 허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추측은 이런 유튜브를 꼭 비웃고 비판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인터넷
인터넷이나 어떤 너티브 컨텐츠를 통해서 소위 본인들이 재미를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이게 하나의 소통의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부서가 쓰던 것이 뭐 여러 부서, 더 나아가서 평양 주민 등 완벽하게 통제가 된다는 일부들에게는 뭐 인터넷을 개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가능하려고 봐요. 아, 저는 그 말씀 굉장히 그 찬성하면서 이게 또 막 흥해서 뭐 한 300만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흥해서 북한에 막 김정은이 신났어. 인기 급상승. 오, 장난 아니지 막. 자기도 할 것 같아. 막 모든 사람들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막 지금 실시간 인기 급상승 막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막 굉장히 연출이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뭐 조명도 치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안에서 실제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빈도수가 높아지고 그만큼 만드는 사람이 흥분하다 보면은.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한의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막 쓰레기 주고 난리 나잖아. 쓰레기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쓰레기. 다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여기에 다 일본에서도 얼마나 여기에 다 고생하는데 자기들이 그러네. 사진에서 보여주는데. 아니 근데 혹시 진짜로 이 본인의 일상을 올린 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드는 게 뽑을 때부터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막 뽑을 수 또 있는 거 아닌가요? 평양의 상류층들은 당연히 저렇게 살아요. 물론 언제 뭐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막 그렇게 막 놀라운 장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화나지. 해외 나와서 사는 북한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는 인터넷 통제받고 SNS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자신들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다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땐 되게 배신감 들고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북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탈북을 했을 때 유튜브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막 먹는 걸 막 찍는데 막 조회수 몇백만 나오고. 그거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막 손이 고름 짜는데 조회수 1000만 원. 그럼 내가 이거 한번 거하게 짜면 2만 불 본다는 거잖아. 막 그러면 막 야, 이 세상 살기 쉽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찍을 수밖에 없는 콘텐츠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 찍고 본인들은 업로드하는 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다 세부별로 이제 있을 것 데이터를 같아요. 가져다 딴 사람이 업로드를 하겠죠. 아니, 편집돼야 되고. 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촬영을 위해서 완전 세팅장을 꾸리고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사는 집에는 자기 집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그리고 잘 꾸려진 좋은 곳에만 가면 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다. 네, 모두가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북한 주민이 이 북한이 제작한 이 브이로그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저렇게 사니까. 근데 이왕이면 생활총화 하는 거나 행사정원 되는 거나 이런 건 다 빠졌잖아요. 실제 모습은 아니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뭐 요가 생활을 즐기고 뭐 언제 요가 생활 할 수 있어요. 빨리 가서 또 뭐 해야 되고. 예리 씨 어때요? 지금 오늘 뭐 쓰레기도 보고 여러 영상도 봤어요. 쓰레기 아니라니까. 보물. 뭐 SS도 콜렉션까지 뭐 네. 정말 많은 것들과 함께 했는데 정말 북한을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같고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오, 오히려. 좀 친근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반가워요. 근데 이미 사실 주민들한테 이거 유튜브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의미가 없는 게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이게 뭔 저거 안 의미가 보지. 있겠어요. 예. 예리 씨 저 북커팅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하나 날려주시죠. 그럼 제가 귀엽게 사랑의 총알을 사랑의 총알. 쏴보겠습니다. 네. 탕탕탕 손끝총 동무만 겨눌게 탕탕 손끝총 심장을 겨눌게 김정은 심장을? 실천이면